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1단원에서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당연히 다항식을 직접 나눌 줄은 아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할 건 얘를 표현해 내실 수 있으면 돼. 근데 표현해 내는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은 이제 다항식꼴로만 표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뭘 이렇게 쓸 수 있니? 9를 할까? 22, 23. 자, 4분의 23 가분수라고 하고 뭐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쯤 배울 텐데 23을 4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죠? 5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 3. 여기 들어가는 걸 우리 초딩 때 목 나머지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23을 4로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목자리 나머지 자리라는 거 항상 아셔야 되고 이건 사실 수학 교과목명으로 따지면 대수라는 데서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 분수함수 배울 때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할 거고 그럼 23을 4로 나누면 5번 들어간다.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이 형태죠. 이 형태. 5번 들어가고 3번. 여기가 목자리고 여기가 나머지 자리죠. 가로로 쭉 표현했을 때 얘는 일단 분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항식이라기보다는 분수식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리고 몫은 영어로 뭐라고 쓴다고 보통? Q. 네, 코션트, 유리수라는 뜻도 있고 이거의 약자 라지 Q로 많이 쓰고 나머지는 리메인더, 라지 R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반화해서 제가 문자로 써보면 다항식 A를 B로 나눈다라고 하면 A 나누기 B요. 뭐 이게 아니고 A를 이렇게 써보자는 얘기야. A를 B로 나눴을 때 뒤에 곱해진 애가 목, 더해진 애가 나머지 가로로. 자, 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여기는 그냥 끝입니다. 이 표현. 그리고 이 식들은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죠. 언제나 똑같습니다. 얘도 23이고 얘도 23이에요. 문자로 표현된 어떤 식들이더라도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문자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식을 많이 보니까 X에 관한 식 AX를 X에 관한 식 B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가 된다. 뭐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밖에 없지. 얘랑 얘를 봤을 때 차수가 어느 게 더 커야 되니? 나누는 식이 차수가 더 커야 되죠.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나누는 수보다는 작은 애가 나머지가 와야 되고 B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점만 있을 뿐이고 직접 나누는 건 이미 1단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 개념적으로는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문제를 넘어가 볼게. 근데 당신은 좀 접점이 신기한데? 멜론 차트 예매를 하고 아이콘 매치도 가고 칸예 웨스트를 좋아한다는 게 교집합이 있는 거니? 좀 신기한데? 집합 배웠죠, 여러분들? 네. 자, 기본 문제 3-4번. 일단 앞에부터 한번 볼게. 1번, x에 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제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PQ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연습할 것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 1단원이라면 그냥 직접 나누시면 돼. 직접 나누고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뭐 나오면 돼? 빵이 나오면 돼. 그건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고 여기는 지금 항등식 단원이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같은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돼. 그게 제가 1학년 여러분 이제 예비고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고 자기 편한 대로 익숙한 방법으로만 하시면 안 돼. 이건 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국덜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이니? 국덜. 여러분들 1년 선배 우리 반 애들 서로 국덜하고는 국제고 떨어졌다고. 이 새끼 국덜이라고 맨날 서로 같이 떨어진 애들끼리 쟤도 국덜인데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국덜이 뭐냐고 그랬더니 국제고 떨어진 애들이어서 아니 원래 용어가 있나 하고 요즘 하도 줄임말이 많아서 원래는 없는 거지 그런 말은. 국덜. 그럼 없는 용어구나. 자, 있는 건 줄. 자, 1번. 이제 볼게. 가로로 쓰시면 돼. 얘로 나눴대.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죠. 그냥 이 모양으로 표현이 돼야 되지. 그리고 이게 방정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이야. 항등식. 양변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끼워 맞추시면 돼. 여기는 몇 차식이 와야 되지? 1차식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좌변이 3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미지수를 잡을 필요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k 이런 걸로 쓰시면 되지. 나는 k를 썼는데 뭐 여러분들 편하면 a를 쓰든 b를 쓰든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됐죠? 아마 해설지랑은 좀 다를 거야. 해설지에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ax 플러스 b라고 뒀을 텐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x제곱. 그 다음에 2차항 계수는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외엔 안 나오지. 그러면 k 플러스 4의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렇게 곱할 때랑 이렇게 곱했을 때 빼고 안 나오죠. 그 다음에 kq 이런 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항 있어 없어? 없어. 얘 뭐 나와야 되지? 빵. 얘는 뭐랑 같아야 되죠? p. 얘는 마이너스 8이랑 같으면 되지. 됩니까? 이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고? 개수 비교법. 당연히 학교 시험에 개수 비교법 5글자를 쓸 리는 없겠지만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는 혹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설명하실 때는 용어는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k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아님? 깜짝이야. 쉽지 않지. 개 쉬운데. 자, k가 마이너스 3은 q는 2지. 자, 마이너스 4고 2면 마이너스 14죠. p 값을 먼저 구했나? 이렇게 나오겠지. 아무튼 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14, Q는 2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가끔 제 글씨를 못 알아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과생이다 보니 Q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웬만하면 소문자 Q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릴 거야. 이게 구자인지 뭔지 여러분들 계산하다 실수하니까 K는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쓰더라도 Q 정도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알아보기 편할 거예요. 나중에 A, 알파, 시그마, 뭐 델타 이런 표현 방법이 다 다르니까 나중에 본인이 계산하면서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체를 배우는 세대는 아니죠. 쓸모도 없어. 자, 그딴 거 왜 배웠는지. 자, 2번 다음 x에 대한 다항식을 얘로 나는 몫이 x 플러스 1일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지금 1번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고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지? 글씨체 이상하네. 네가 더 이상함. 제가 글씨체가 좀 유니크하다고 했죠.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얘로 나는 몫이 x 플러스 1이다. 아유, 니네가 나중에 공대를 가봐. 영어로 표현된 그리스어 기호만 해도 한 20개가 넘어가서 다 구분해 써야 돼요. 못 쓰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자, 저 3차식을 저 2차식으로 나눴더니 이번엔 몫이 주어졌습니다. x 플러스 1이라고. 나머지는 몰라. 모르는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지? 1차식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럼 최소의 미지수를 써서 표현한다면 미지수 2개. 이렇게 되겠지.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예를 되게 오래 배워서 서예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때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오겠지만 성적표가 나왔어. 엄마한테 성적표 나왔어 하고 엄마한테 줬어. 뒤지게 맞았어. 맞은 이유가 성적표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 주의가 몹시 산만함. 그래서 나는 산만하다는 뜻이 뭔지 아직도 기억나. 산만하다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지. 왜냐하면 성적은 곧잘 나왔거든. 엄마한테 뒤지게 맞는 거야. 바로 붙잡혀서 서예학원을 갔습니다. 서예학원을 가면 앉아서 계속 붓글씨만 써서 뭐 조용해진다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주의가 몹시 산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개수 비교. P는 얼마? 1. 자 얘는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네. 근데 방금 전에 P를 1이라고 구했으니까 스몰 a도 1이 되겠고 P 1이라고 구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럼 애초에 표현한 제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뒀으니까 또 얼탱이 없이 이걸 적으시면 안 되고 이게 나머지겠죠. a, b는 제가 임의로 잡은 미지수니까.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유형으로는 아마 기본 이 책에 실린 기본 문제의 유형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중학교 어디야? 아, 나 신능으로 봤네.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나왔나. 신원 중이구나. 자, 3-5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뭐 대단한 뭐 그건 아니고 얘로 나눴대. 바로 쓸게. 제가 2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나누면 물론 다시 말하지만 직접 나눌 수도 있지. 이거 전개한 후에 직접 나눌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가로로 표현하라고. 그럼 어떤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몇 차식 이하이겠습니까?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지. 그럼 2차식 이하의 모든 다항식은 이꼴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a가 0이면 1차식도 표현 가능, a, b가 0이면 상수항도 표현 가능이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식은 항등식. 항등식. 자, 그럼 방금 전 문제는 적절하게 몫이나 나머지를 미지수로 잡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했지. 이거 전개할래? 이쁘게 인수분해를 해줬는데 굳이 전개할 필요 없겠지. 나는 QX를 구하는 게 아닌 상황이니까 얘까지 다 0으로 날려보내려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2, 마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X에 1 집어넣으면 그럼 좌변부터 쓰면 1 더하기 2 빼기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쫙 0이고 우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근데 이것도 계산이 이쁘네요. 자,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좌변. 아이고, 병신. 자, 이렇게 될 거야. 24, 33. 날이 갈수록 더 쌤이 어려워져. 맞니?
맞겠지 뭐. 2 더하면 8이고 24, 30,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미지수가 3개고 관계식이 3개입니다. 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3월 1차 연립방정식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선 삭제됐으나 과정에선 삭제됐으나 보기처럼 문제는 나옵니다. 그냥 연립 2번 하시면 돼요. 뭐 말은 길었는데 용어까지 알 필요 없고, 이거 연립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니? 미지수 2개 동시에 소거 가능하죠, 빼면. 자, 그럼 일단 스몰 b는 1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스몰 b를 11이라고 구했으니까 첫 번째 식은 이거 11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0이고요. 두 번째 식은 22 넘기면 5고, 자, 또 빼. 자, 그럼 스몰 a는 5가 되겠고, 5 넘겨주시면 c는 마이너스 19. 그럼 나머지는 5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5 되겠죠.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한 구한 거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좀 식의 연산의 시간은 길게 걸리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 뭐 다른 반에 친구가 있나? 거울 보러 왔나? 누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 좀 중요하죠. 중요한 게 위의 문제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게, 얘는 깔끔하게 세 덩이로 인수분해가 된 거고, 얘는 뭘로 나눈 경우입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 이건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간고사에서는 고난도 문항으로 100%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중에 가장 쉬운 형태. 자, 지금 제가 이 문제로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 얘로 나눈대. 나누면 몫이 있을 거야.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1차식 이하겠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여기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뭐밖에 없지? 2 하나밖에 없죠. 제가 미지수를 2개를 잡았으면 원래는 관계식이 2개가 나와야 a, 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대입할 애가 없습니다. 그럼 나누는 식이 완전 제곱식인 경우는 일단 적절히 대입 먼저 하시고, 당연히 2를 집어넣겠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2를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2니까 18이고, 이거 쫙 0이고, 그죠? 여기까지 되니? 더 집어넣을 애 없어. 그럼 여러분들 원래 배울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원래 어떻게 써야 돼? 끝이야 이게? 수학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내는 거예요. 내가 둘의 관계식을 얻어냈다라는 건 한 문자를 표현하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B를 A로 표현하셔도 되고 A를 B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방향성상
B를 A로 표현하는 게 조금 뭐 개수의 분수도 안 나오고 이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 패턴은 여기까지는 순서가 고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학 교과목에서도 마찬가지야. 관계식이 나오면 한 문자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과정이 일단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한 문자로 표현하셨으면 식을 변형하셔야 돼. 변형하라는 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과정을 굳이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무슨 뭐 용비어 첨가나 애국가 외우듯이 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습하실 때 한 번만 머릿속에 담아내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해야 돼요.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체화를 어떻게 설명하지? 손흥민 선수가 가마 차기 하는데 탄젠트 몇 도니 회전량이 이거 생각 안 하고 차겠지? 당신들이 수학 앞으로 잘하시려면 그냥 이 과정이 생각할 필요 없이 밥 먹듯이 그냥 쭉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고, 자 그럼 한 문제로 표현했어.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게 식을 살짝 조절해 주셔야 돼. 살짝 조절하는데 팁은 뭐냐면 x-2 완전제곱식 그 인수가 나오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조절이 필요 없어요. 얘네 둘은 뭘로 묶어낼까? a로 묶어내면 x-2가 그냥 나와. 그럼 얘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넘기면 x 4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16. 그 다음에 천천히 쓸게 그냥 다.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다음 단원이 여기인 거고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되네?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한 방에 씁시다.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다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변. 합차공식으로 한 번 쪼개고 또 쪼개고 이 정도 암산 되잖아? 안 되면 국덜 된다. 농담이고 국덜이 지금 일반고 가서 소위 말하는 게임용으로 하면 양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1을 묶어내면. 그럼 이제 뭐 하라고? 약분. 약분하면 모든 게 행복해져 이제. 약분하면 또 다시 2를 집어넣으시면 돼. 다시 대입. 또 뭐 집어넣겠니? 여전히 2죠. 이건 패턴화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순서를 적어드린 거고, 자 x에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니까 얘는 8이고요. 얘도 4니까 4, 8에 32. 이거 또 글씨 못 쓴다고 할까 봐 다시 32. 2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빵이고 스몰 a가 32 나오죠. 그럼 스몰 a가 32면 아까 a, b의 관계식에서 b는 얼마입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46이네. 자, 그럼 나머지를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차 항의 개수 32고 b는 마이너스 46이니까 얘를 답에 적어주셔야겠죠. 됐어요? 나 뭐 한 건지 알겠지? 일단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을 전개하는 이상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전개해서 직접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거 아니고 1, 2,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번 대입하고 관계식 얻어내서 한 문자로 표현하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약분. 됐지요?
자,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연습 문제라기보단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연습 문제 중에 2개 유형을 살펴볼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얘도. 자, 이 유형은 개수 총합을 구하는데 항등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개수 총합은 상수항 포함이에요. 자, 일단 다음 등식은 뭐지? 관종인가? 자, 다음 등식은 지우개는 여기 있는데 뭐 지우개 소리가 아니었는데? 자, 일단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항상 성립.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를 만약에 제가 직접 전개한다라고 하면 x에 관한 몇 차씩 나오겠니? 20차씩. 전개할 용기가 있으신 분이 있나? 이거 혹시 과제를 내드렸는데 전개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잘못됐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전개하면 20차씩인데 지금 우변이 나온 건 기본 용어 물어봐야겠다. 이거 x에 관하여 어떻게 정리한 거야? 올림차순? 올림차순은 뭐임? 음악 시간도 아니고 오름차순? 올림? 오름차순입니다. 차수가 올라가게.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A0은 상수항이고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20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지금 개수 총합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아셔야 되는 게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말 그대로 개수 총합. 여기는 상수항 포함입니다. 기본 유형이니까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릴게.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항등식이니까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지 않아? 당연히 20차식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일은 없어. 그치? 그럼 수치대입법을 쓸 텐데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개수들만 남겠니? 1이죠. 갱1입니다. 갱1. x에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없고 1제곱에 20제곱 그냥 1이네. 그게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이게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개수 총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x에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했을까? 천재인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잠깐, 일단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정리한 거야? x 플러스 1에 대하여 오름차순 정리한 거야.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A0, A1, A2, A20을 물어봤어. 그럼 이번에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글로 먹었네. 큰일 났네. 0이지 0. 0을 집어넣어야 뒤에 곱해진 애가 다 1이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 총합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 일반적으로는 그냥 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지만 실제 학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시중교재랑 문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얼핏 비슷한데 항상 함정이 있고 살짝 꼬아놔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거에 대하여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 정리돼 있어도 적절히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적절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럼 1번 답은 이미 구했네. 근데 두 번째는 얘는 뭐니 이 중에? 홀수 번째. 자, 저는 홀수 번째 개수 총합이라고 썼지만 짝수 번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에 뭘 집어넣고 어떤 계산해야 되겠니?
자, 제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고 플러스 1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럼 좌변은 3의 열제곱이야. 3의 열제곱도 또 하는 분들은 없겠죠. 뭐 이런 거 하라. 2의 열제곱까지는 나오는데 3의 열제곱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럼 x에 지수 자리에 홀수가 써 있는 애는 다 부호가 음수지. 마이너스 1의 홀수번 제곱. 근데 얘는 제곱이니까 다시 앙수야. 다시 음수. 마지막 20제곱도 요 앞에는 아마 A19가 있을 텐데 A19는 홀수니까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구한식이랑 더해야겠어요? 빼야겠어요? 빼면 되죠. 빼면 짝수번째가 날아가는 거고 더하면 홀수번째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엔 빼면 될 것 같아요. 빼면 뒤에 짝수 써 있는 애들은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홀수 써 있는 애들은 몇 번씩 더해지지? 2번씩.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놈은 양변 뭘로 나누면 끝이겠니? 2로 나누면 끝이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구했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오타 있을 거예요. 제 빔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4가 아니라 다 5로 수정해 주시오. 135야. 여기 책에 보면 134 써 있는데 134 이렇게 나가면 풀 수가 없고. 자, 이제 2개만 더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저 식에서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의 개수는 따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A0를 물어봤어. A0. X에 뭐 집어넣겠니? 0. 아래식은 마이너스를 죄송. 날카로웠다. 지우고 위의 식에서 얘만 남기려면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의 열제곱, 즉 좌변은 1이고 이거 다 없어지고 a0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일반적으로 x에 뭐 집어넣어? 0. 계속 일반적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식이 달라지면 좀 달라요. 따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따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최고차항. 여기서 얘는 적절하게 구하시면 돼. 적절하게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10제곱하라고 했어. 근데 거기서 최고차항이 나오려면 얘만 몇 번 곱할까? 10번 곱한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지? 1일 수밖에 없죠. x제곱만 10번 곱해서 x 20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반드시 1일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나와야겠지. 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럼 얘는 적절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최고차항만 보고. 제가 실제로 잠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 기출 중에 제가 하나 편집해서 넣어놨을 거야. 재작년 서정인데 제가 지금 풀 건 아니고 이거를 실제 학교 시험을 보다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얼핏 보면 짝수번째 개수 같지 않습니까? 네. 뭐가 없을까? 0이 없죠. 0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구한 후에 얘는 따로 구해서 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서정 문제만 실렸는데 백양고 같은 경우 뭐 특별히 행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얼핏 보면 짝수번째 개수 총합인 것 같지만 뭐랑 뭐가 없지? 0이랑 10이 없지. 그럼 얘도 짝수번째 항의 개수 총합을 구한 후에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개수는 따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구할 줄 알아야만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기본 문제 다시 이건 과제로 해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거는 앞으로 고3 때까지 내내 쓰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시면 정식적인 용어가 없어서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걸 차수방정식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자, 차수방정식은 뭘 구하는 건지 볼게. 어떻게 구하는 거지랑?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다항식이면 2차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겠고 1차식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라고 하겠지. 근데 이 문제 어디를 봐도 다항식이라고만 나와 있지 몇 차식인지 안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수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서 차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2차식인지 3차식인지. 그걸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뭘 구해야 하는지는 알겠죠? 그냥 대충 사실 고급 수학 정도에서 대충 2차식 정도 때려 놓으면 열의 아홉은 맞는데 왜냐하면 3차, 4차는 너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학년이 올라가면 쓸 수가 없는 방법이라서 그럼 차수 방정식은 어떻게 관계식을 세우냐? 최고차항을 a의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두고 당연히 얘가 최고차항이 되려면 일단 스몰 a는 0은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면 그 다음 번째 항이 최고차항이 되겠죠. 라고 하고 말이 이상해. 최고차항을 a, x, n제곱이라고 두고 관계식 작성하시면 돼요. 양변을 따로따로. 이게 중학교 때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걸 거야. 근데 1학년 때부터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문제 풀 때 아무 차수도 안 나오는데 그냥 ax 플러스 b 막 이렇게 해서 행여 답이 맞는다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가정을 합시다. fx를 최고차항을 ax의 n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럼 a는 0은 아닙니다. 일단 최고차항이니까. 이렇게 두고 출발하는 거야. 자, 출발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차수에 관한 식만 세우는 거예요. 차수. 다른 건 볼 게 아니에요. 몇 차식인지만 구할 거니까 나는 n만 구할 거야. n. 그러면 좌변, 우변의 차수를 각각 씁니다. 좌변의 최고차항만 쓸게요. 좌변은 fx제곱이니까 여기다 x제곱 집어넣은 게 최고차항 아니야? 그럼 얘는 지수끼리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죠. 제곱의 n제곱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좌변의 최고차항은 얘가 확실하지. 나머지에는 얘보다 차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좌변의 최고차항을 제가 이렇게 쓰고 연두색으로 우변은 마이너스 3이 최고차항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죠. 얘는 상수항이니까. 차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앞에가 2차식이냐 3차식이냐 4차식이냐가 중요한 거지 차수 방정식에서 상수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변을 구하려면 제가 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약간의 센스. 이것도 최고차항은 뭘까요? 여기서 최고차항이 x만 n번 곱한 거니까 x의 n제곱에 a 곱하면 여전히 a 곱하기 x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겠지. 최고차항만 볼 거야? 이제는 앞에다 뭐 곱해야 돼? x. 실제 풀 때는 더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럼 여전히 얘가 최고차항이겠죠. 여기까지 돼.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a는 0은 안 된다라고 했고 2n이랑 n 플러스 1이 같으려면 n이 얼마? 1이죠. 1. n이.
이게 다른 책에는 보통 기본 유형이 안 실려 있어서 아마 선행을 하셨더라도 많이 들어본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수 방정식. 근데 차수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가 반드시 오니까 학교로 따지면 서정고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스타일이고. 자, 1차식인 거 구하는 데까지 문제 없어? 차수를 먼저 구하셔야 돼. 최고차항을 a 곱하기 x n제곱이라고 두고 차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럼 이제 1차식이니까 fx는 아주 편안하게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습니다. 물론 a는 0은 되면 안 되겠고요. 1차식이니까. 자, 그럼 좌변부터 구해볼게. fx제곱. 얘는 x자리에 x제곱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f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암산 좀 할게. 우변이 여기다 뭐 곱해야 돼? x를 곱하고 뭘 빼야 돼? x를 곱하고 3을 빼면 되죠.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우변만 전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x 플러스 bx니까 1차항은 a 플러스 b가 개수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랑 얘랑은 같아야 되고, 여기 1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빵, 상수항, 얘는 b.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고 a 플러스 b가 빵이면 스몰 a는 3 나오겠지. 그럼 fx는 제가 ax 플러스 b라고 뒀으니까 이게 fx겠지. 됐습니까? 맞아?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아주 정석적으로 보여드렸고, 실제 시험이다. 실제 시험이면 그냥 이렇게 나와야지. fx를 n차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다 될 거야. 이거 몇 차식이라고 바로 돼? 2n차식이겠지. x자리에 x제곱 집어넣었으니까 2랑 n이랑 곱하면 얘는 바로 2n차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차수랑 연관없고 얘도 n차식이니까 거기에 x 한 번 더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1.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야만 한다고. 나는 설명을 위해서 지금 길게 풀어드린 거고, 안타깝지만 실제 시험엔 이렇게 뭐 좀 이쁘게 풀 시간은 없겠죠. 완벽히 이해하셨으면 체화하셔야 되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